투자TV 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용산이 너무 핫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질문도 많이 오고 문의도 많이 오는데 그거 용산에 관한 질문을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다 보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돼요. 일단 봐주세요. 네네. 첫 번째, 용산 정비창 부지의 미니 신도시 뉴스 정말 대박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용산 투자 적기인가요?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 핵심이 되더라고요. 이 질문자분은요, 이 네네. 시청자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지금 대변해 주시는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토부에서 용산에 대한 개발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또 이게 주거 중심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좋냐 안 좋냐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많이들 궁금해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투자를 언제 해야 되지? 글쎄 이 말이에요. 투자 시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용산이 또 한번 뒤긴 되었잖아요. 이제. 맞아요. 지금 그래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네.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질문 안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여기 핵심 다 뉴스예요. 뉴스. 뉴스라는 거. 네네. 뉴스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소식을 전해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물론 당 쪽 규모보다는 축소됐지만 개발에 대한 소식을 들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가 대박입니까? 자,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기엔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또 대박이라는 표현을 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네네. 그 투자에 있어서 대박은 또 너무 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대박은 못 가더라도 무조건 중박 이상은 간다라는 개념을 하나 갖고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보시라는 개념이고요. 그 두 번째는 뉴스를 제가 강조해드렸던 이유가 이 투자 적기인가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이 가장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에서는요. 네. 소식을 접했을 때가 가장 내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시기다. 결국 질문 속에 답이 있었고요. 자, 이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용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네. 그러면 과연 용산의 이 미니 신도시 조정 계획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는 그러면 언제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에 대한 부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는 용산의 이제 소식을 듣고 8,000가구 국토부에서 8,000가구 미니 신도시 조성하겠다 하니까 일단 그 뉴스를 듣고 이게 용산 투자가 대박이냐가 먼저 궁금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궁금하신 거는 보니까 과연 이게 대박이냐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투자 시기, 시점이 도대체 언제가 가장 좋은 것이냐 이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대박. 우리의 대박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대박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입 비용은 낮고, 그러니까 비용은 굉장히 조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수익은 굉장히 높았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용산이라는 곳이, 갑자기 아무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미 10년 전부터 용산은 끊임없이 용산 좋아질 거야, 용산 개발할 거야, 마스터 플랜 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서 정말 서울에서 다른 곳에 투자를 했을 때와 용산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에서 얼마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냐, 이거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기본적으로 높은 지역이면은 분명하다. 그래서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중박이라는 표현도 여러분 아시죠? 중박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중박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률 낮을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 이야기는 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요, 지나치게 큰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을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앞서가게 된다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요, 조금 느긋하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해서 중간에 어떠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해도 그걸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너무 높은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은요,
시장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체되거나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요, 일희일비하게 되고요, 내가 정말 좋은 물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던져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대박보다는 중박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서울에서 다른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니, 여기에 대한 논란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다.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시점이 과연 언제냐. 시점. 이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왜 용산이 좋은 거야 라고 왜 궁금해 하신 거예요?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궁금해 하신 거예요. 분명히 용산은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고, 근데 처음에 우리가 용산을 계획할 때는 20개가 넘는 고층 빌딩을 지어서 여기를 업무지구, 국제 업무지구 조성할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주택이 조금 부족하니까요, 여기다 8,000세대를 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까지 당황하신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8,000가구의 아파트만 조성을 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8,000가구가 거기서 생활을 하려면요, 당연히 기반시설 조성을 해야겠죠. 다행히도요,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요, 주거시설만 짓는 게 아니고 당초보다 규모는 낮췄지만 여기에 업무시설 지을 거고요. 주거시설 들어오니까 당연히 상업시설은 들어오는 거고요. 상업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의 역할을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마이스 산업, 국제센터 하는 마이스 산업 많이 아시죠? 국제 회의를 하고, 그럼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호텔도 들어올 것이고, 호텔이 들어오게 되면 컨벤션센터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이거 당연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합 개발하겠다라는 거지, 주거시설 8,000세대만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용산 개발에 뭐다? 신호탄을 탁 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용산이 좋아지는 거 맞아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면 안 되고, 그리고 뉴스를 접해서 아신 거고 궁금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동산이라는 특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부동산이 갑자기 어느 날, 예를 들면 도로를 예를 들까요? 오늘 여기에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날 바로 도로가 개통을 하던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지하철 노선 한번 볼게요. 여기에 신규 지하철을 놓겠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뉴스 나온 다음에 한참 또 있다가 중간에 계획하고 설계하고 한참 있다가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착공을 또 하게 되면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사를 해요. 그리고 개통을 앞두고 얼마 있으면 개통합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뉴스입니다. 계획을 발표를 하고 실제 실행에 옮기고, 그 실행에 옮긴 게 완성이 돼서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언제가 가장 싸든가요? 부동산이 뉴스가 나왔을 때가 가장 싼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제가 지하철 예를 들었잖아요. 착공 또 들어가면 뉴스 나왔을 때보다 가격이 또 올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개통 때까지 만약에 놓고 본다라면 그때가 또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가 나온 오히려 그 시점이 가장 가격대는 낮을 것이다. 물론 용산이라는 곳이 10년 전부터 이미 개발을 할 거야 라고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초 생각했던 10년 전 대비해서 처음 뉴스 나왔을 때보다는 수익률은 낮지만 지금부터 또다시 시작을 할 것이고요. 주거지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빨라야 3년 내에 모습 못 드러내요. 계획하고 지구 단위 수립하고 다시 여기 지구 지정하고 하려면 한 5년 정도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당초 예측한 것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상업 업무, 마이스 산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시간 걸려요. 그러면 10년 뒤에 지금 가격을 과연 이게 형성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시기적으로, 이거는 용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그 지역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언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자금 되면은요, 그 뉴스 들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그리고 용산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제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한 계단 계단 밟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거니까 투자 시점은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용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리게 되면요, 용산은 원래 계획이 굉장히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어요.
100만 평이 훨씬 넘는 곳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 70만 평 이상이 민족공원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국토부의 8,000가구 신도시 계획 조성 발표와 더불어서요. 서울시에서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요. 후암동의 개발을 위해서 특별계획 구역을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또 남영역 일대에 노후된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또 이 숙대 입구 주변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추가로 발주를 했고요. 철도장 부지 당연히 했고요. 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와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같이 동시에 냈기 때문에 이제는 용산에서 내가 내 자금 상황에 맞추고 나의 그 투자 방식이라든가 전체적인 자금 계획에 맞추어서 어디를 공략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셔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용산이 좋아지는 거 맞아요? 용산 투자가 언제가 좋아요? 이거를 고민하실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요. 첫 번째, 대박보다는 대박을 노리는 너무 큰 꿈을 꾸기보다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중박 이상은 나오는 곳이 분명하니까 과감하게 도전을 하시고요. 투자 시점으로는 항상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유리했지 절대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조금 해볼 것이고요. 용산 전체적인 지역이 어디가 좋아지고 어떻게 방향에 갈 것이고 여기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는 다시 또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또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요. 물론 내가 잘 알아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이렇게 궁금하실 때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도 요청하셔서 꼭 안전하고 보장된 이런 투자의 결과를 또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잖아요. 네네. 용산 대박이냐 또 지금 적기냐 했을 때 대표님은 대박까지 크게 생각하지 말고 중박 정도로 생각하고 움직여라. 용산은 그렇게 쉽게 마무리되는 곳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적기는 언제든지 준비됐을 때 들어가는 게 적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더 하실 말씀은 왜냐하면 다시 한번 조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주저하다 놓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부동산이라는 게 특징이 특히 개발에 대한 계획 특징은 사실 가장 내가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가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거든요. 지금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망설이면 안 된다. 그거를 조금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저희가 좀 쓴 겁니다. 제가 오늘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에 확 와닿고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실패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탄이 용산에는 지금 올라가 있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을 때가 지금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